뭔가 외워야 될 분량이 많을 때 네. 한 번에 팍 하고 좀 잘 외워지는 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암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네. 그런 독서법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이게 책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. 에너지가 이렇게 정신 에너지가 있다고 해볼게요.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네. MP가 있어요. 지금 만화가 있는데 네네네. 제가 이걸 다 쓰면은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. 이제 네네네. 10칸이 있으면 이 책이 이제 10개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에 표지랑 목차예요. 표지에 보면은 사람들을 끌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책의 차별적인 포인트들이 표지에 적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열풍 뭐 이런 비밀을 파헤친다 하면서 뭐 자유와 책임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이 책은 안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써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목차를 펼쳐요. 그 다음에 절대로 내용을 바로 정독을 하면 안 되고요.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걸 내가 10페이지를 읽어도 책이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인데 10페이지밖에 못 읽겠죠. 근데 목차는 3페이지, 4페이지밖에 안 돼요. 그 에너지로 목차를 2번 볼 수 있잖아요. 10페이지 볼 에너지로. 그래서 목차를 펼쳐놓고 그때부터는 구글링을 하든 아니면 책을 빠르게 찾아보든 그 목차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머릿속에 나름대로 좀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폴더를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. 뭔가를 외우기 쉬울 때는 방법이 뭐냐면 개수를 빨리 세봐야 돼요. 내가 이거를 외우겠다는 느낌이랑 3개를 외우겠다 완전 다르거든요. 책을 볼 때도 내가 이걸 통째로 외우고 싶으면 이 책이 도대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. 큰 목차가. 예를 들어서 큰 목차가 5개다 이러면 나는 5개를 외워야지. 이렇게 목표가 바뀌는 거죠. 어려운 막 뭐 자유와 책임, 기업의 도덕 이런 거를 공부한다면 너무 어렵지만 5개를 공부한다. 5개를 외운다 이러면 되게 쉽게 접근이 돼요.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억이랑 재현은 달라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외운다는 거는 자기가 진짜 모든 걸 외운다는 만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. 그죠. 언제든 그렇잖아요. 네네. 시험이든 뭐 연설을 하든 토론을 하든 뭐 아니면 침묵에서 뭔가 잘난 척을 하고 싶든 뭐든 간에 내가 뭔가를 남한테 보여줄 때는 실제 그만큼 알 필요가 없어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굉장히 많이 외운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좀 블러핑을 하는 거죠. 네네네네. 좀 뻥을 칠 필요가 네네네. 있다는 거죠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두 마디를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듯한 느낌을 주면 이 사람이 다 외우네라는 느낌을 받겠죠.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목차, 표지 이런 것들이에요. 전체를 한 번에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, 똑같은 에너지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표지랑 목차.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책을 잘 쓴 사람이면 목차끼리 상관관계가 있어요. 네네네. 예를 들어서 A, C, F, X, B 이렇게는 책을 안 쓰거든요. 그죠. 항상 A, B, C, D, E로 써요. 네네네. 그래서 내가 목차만 가만히 펼쳐놓고 침대 옆이든 화장실이든 뭐 항상 그 목차를 자꾸 생각을 해주면 그런 상관관계가 보이거든요.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. 이제. 이 책은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가 돼야만 본문을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.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자기 개발하려고 책 많이 보시잖아요. 공부하는 책도 마찬가지고. 근데 머리에 안 남는 이유는 내가 이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안 하고 보기 때문에. 그렇죠. 쓴 사람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나는 그냥 활자만 봐요. 그러면 똑같은 책을 10페이지를 봐도 두세 페이지 본, 목차 두세 페이지 본 사람보다 훨씬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약간 교활하게 접근하는 법이 필요해요. 정말 내가 이걸 외울 것인가 또는 외운 척을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외운 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아니 그러면 잠은 아까 말씀하신 3시간 자고 공부하셨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아니 3시간 자고 공부하면 공부는 다 잘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하고는 다릅니다.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이제 3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되는데요. 네. 첫째 머리, 네. 두 번째 방법, 세 번째 노력인데 머리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랑은 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주어진 여건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사실 가장 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방법입니다. 조정 경기를 하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방향을 딴 데로 발안점을 돌아왔다 이러면 탈락이잖아요. 그죠.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. 근데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방법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한들 잠을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방향이 안 맞으면 그 노력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방법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. 아주 중요하다. 아까 정리가 되게 중요한 습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? 있죠. 네. 정리하는 방법이 책을 읽는 걸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. 예를 들면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럴 때는 덩어리를 잘 나눠야 돼요.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를 목차를 보는 이유는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눠질 것인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말을 들을 때도 강의를 듣잖아요.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맞네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왜 그러냐면 덩어리를 안 나누고 들어서 그래요. 이거는 함수에 대한 거구나, 이건 로그에 대한 거구나, 뭐 이렇게 나눠서 들어야 내가 이거는 알고 이건 모르고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안 나눠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정리는 그래서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해요.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예습을 덩어리를 안 나눠놓고 들어가면은 수업을 날리는 거예요.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. 그냥 정리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사전 작업을 좀 해둬야 되고요. 그 예습을 조금은 하는 게 좋은 거예요.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예습을 안 하면 강의를 사실상 들을 수가 없어요. 별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듣고 싶어요. 그래서 내가
듣다가 아는 게 나왔을 때 거기에 딱 꽂히거든요. 네네. 근데 예습을 해가면은 아는 거 모르는 걸 나눠서 갈 수가 있어요. 내가. 네네. 이 부분 어렵고 이 부분 들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도 안 해가면 그냥 듣고 있다가 갑자기 아는 부분 나왔을 때만 집중하고 모르는 부분 나오면 졸리고 나중에 기억나는 건 농담밖에 없어요. 선생님 농담하셨던 거. 그리고 항상 요약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. 정리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내 한정된 머릿속에 꾸겨 넣는 거거든요. 원래 부피대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요약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. 요기야.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? 이렇게 해서 그것만 딱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. 내가 뭐 강의를 듣는 책을 읽으면은 10분, 15분 정도 있죠. 뭔가 끝났을 때. 그때 딱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. 그걸 안 하면은 내가 애써서 뭔가 한 게 다 날아가 버려요. 그래서 저는 책을 읽거나 강의 듣기 전에 예습하는 거, 덩어리 나눠가는 거. 책 읽으면 목차가 있죠. 읽어가면 되겠죠. 그다음 두 번째 강의 들 때 요약하는 습관. 들으면서 계속 요약하고 책 읽으면서 요약하고.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거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끝나자마자 바로 해주는. 아 바로. 아니 근데 뭐 이제 사람이라는 게 네. 항상 인생이 이제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. 아 그렇죠. 네.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네. 망치는 경우도 있고 네. 작년 2020년 같은 게 코로나 때문에 네, 진짜 네. 난리가 났던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시험을 망했어. 망했을 때는 어떻게 빨리 회복하는 뭐 자신만의 팁이라든가 조언이 있을까요? 분석을 일단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뭔가를 망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망한 요인과 그다음 내가 관여할 수 없었던 이유로 망한 걸 두 개를 확실히 나눠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코로나 얘기도 해주셨지만 되게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는 마음이 여려요.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도 많고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잔혹함을 안 겪어보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해서 시험 못 쳤다. 이거는 아마추어죠. 왜냐면 모든 학생이 그럴 거 아니에요. 어떤 애는 뭐 가서 정규과정 밟고 학교 나가서 하는데 나는 못했다 이러면은 불평등이 생기겠지만 모두가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. 이때는 불평하는 순간 이거는 아마추어예요. 같은 조건일 때는 내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게 이유라고 분석하는 건 잘못된 거죠. 코로나가 이유가 되는 건 잘못된 분석이에요. 그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은 코로나에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내가 왜 안 됐을까 이게 정확한 분석이죠. 집을 왜 공부 환경처럼 못 꾸며놨을까? 이런 것들을 더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만약 그런 요인들이 없음에도 내가 떨어졌다. 시험날 갑자기 냉장이 터질 수도 있고 그죠. 뭐 그럴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. 그건 어쩔 수 없죠. 그때는 진짜 포기해야 돼요. 그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붙잡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. 신의 뜻. 그건 신의 뜻. 네,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조건이었는지 나에게만 그런 거였는지 그리고 나에게만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칠게요. 그걸 내가 혹시 그 상황을 만든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을 다니다 코로나를 걸렸다 이러면 학원은 원래 코로나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많이 모여서 들으면 네. 그걸 안 피한 위험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학원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다니는 학원은 안전할 거라는 건 사실 엄청 좀 방만한 생각인 그죠, 거죠. 그죠, 그죠. 그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없이 관대해요.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. 수험생은 특히 너무 심해요. 그게.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막 뼈 때리는 거고 다 마음 아프고 이런데 사실 이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해보면은 그런 거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렇지 않아요? 말씀님도 뭐 이렇게 하시다가 큰 부상 있고 그러셨지만 네.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핑계를 대시지 않잖아요. 그런 거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저희는 안 하다 대출이 보니까. 있으니까 대출이 있어갖고 네 안 그러면 빨간 딱지 붙으니까.